안녕하십니까. 위조화폐 감별 업무를 맡고 있는 이승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대한민국의 화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퀴즈가 진행될 예정이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할게요. 오늘 알아볼 화폐는 대한민국의 만원권으로 국가 내에서 사용도 2위를 차지하는 화폐랍니다. 만원권에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 화폐를 감별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만원권 속 인물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만원권 앞면 오른쪽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인물이죠. 세종대왕은 조선의 제4대 국왕으로 왕이 있는 동안 수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세종대왕 하면 바로 떠오르는 업적이 있죠.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세종대왕은 대부분 문맹이었던 일반 백성을 위해 배우기 쉬운 문자를 창제해 보급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세종대왕은 강우량 측정기인 측우기를 발명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농업을 발전시켜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했어요. 대한민국은 세종대왕의 이러한 업적을 높이사 대한민국 만원권 화폐의 주인공으로 채택했답니다. 자, 이 정도면 화폐 속 인물은 정리가 됐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화폐의 구석구석 그려져 있는 물건을 살펴볼까요? 용비어천가는 세종 때 만들어진 고전 시가예요. 10권 5책에 125장의 노래가 실려 있으며 그중 제2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용비어천가 제2장은 순 우리말만을 사용하여 한글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강조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어요. 용비어천가는 한글 시스템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한 첫 번째 결과물이죠. 훈민정음이 실제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용비어천가는 만원에 실리게 되었답니다. 앞면만 봐서는 화폐를 정확히 구별할 수 없겠죠? 그럼 뒷면도 꼼꼼히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만원권 뒷면 왼쪽 아래에는 혼천이가 있어요. 혼천이는 구 모양의 천문 관측기구로 물을 이용해 작동시키는 수격식 시계입니다. 혼천이의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공은 지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혼천이를 받치는 네 기퉁이의 기둥에는 물과 비를 다스리는 존재인 용이 조각되어 있어요. 이는 백성들이 가뭄 없이 풍요롭게 잘 살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랍니다. 혼천이는 조선시대의 과학 기술력을 보여주는 기구이자 역사적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혼천이는 높은 정밀도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과학적 전통을 가졌음을 보여줘요.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혼천이의 역사성을 높이사 만원권에 채택했답니다. 자, 드디어 앞서 언급했던 퀴즈 시간이 다가왔네요. 위조 지폐를 정확히 감별하는 전문가가 되려면 퀴즈 100점은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 퀴즈에서 모든 문제를 맞추며 100%의 이해도를 보여주셨으니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숙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 문의에 정확하게 응대해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특허 심사를 시작해볼까요? 1차 심사를 통과해 요건을 충족한 서류만 선별해 두었습니다. 그럼 출연 서류부터 차근차근 검토해봅시다. 서류를 확인해보니 발명품의 명칭은 에어백이라고 되어 있군요. 우선 이 발명품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봐야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의 한 토목기사가 교통사고를 겪었다는데요. 당시에는 안전벨트도 보편화되지 않아 탑승자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계기로 그는 자동차 사고 시 탑승자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해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서류에 적혀 있네요. 자동차가 충돌할 때 공기가 빠르게 팽창해 사람을 감싸는 방법을 떠올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 에어백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에어백의 구성 장치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우징 어셈블리는 에어백을 감싸고 보호하는 단단한 케이스 역할을 하네요. 에어백과 인플레이터가 제 위치에 고정되도록 지지해주는 구조물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죠. 에어백이 팽창할 때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도어 어셈블리도 있군요. 충돌 시에 설계된 부분에 따라 갈라지며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쿠션 어셈블리는 부풀어 올라 탑승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천재질의 주머니네요. 강도가 높은 특수 섬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짧은 순간 높은 압력을 받아도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어백을 순식간에 팽창시키는 고압가스 발생 장치인 인플레이터가 있습니다. 센서의 신호를 받아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가스를 만들어내는 장치네요. 차량 내부 구조가 탑승자를 보호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마침 다음 장에 인플레이터에 대한 정보가 더 적혀 있네요. 바로 보러 갈까요? 인플레이터 내부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각 구역에서 가스가 생성되고 이동한대요. 안에 들어있는 추진제에 불이 붙으면 화학 반응을 통해 질소 같은 가스가 만들어지는군요. 이때 생성된 가스는 필터를 거쳐 에어백 쿠션으로 이동하게 되네요. 이 과정에서 압력과 온도는 미리 설계된 범위 안에서 정밀하게 제어되어 조절되겠죠. 원리는 완벽한데 충돌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SRS 센서가 충격을 감지합니다. 센서에서 나온 정보는 전자 제어 장치로 전달되면 앞서 살펴본 인플레이터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네요. 점화와 동시에 고온 고압의 가스가 아주 빠르게 생성되며 에어백은 약 0.05초 이내에 팽창해 탑승자를 보호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에어백은 여러 과학공학 기술이 종합적으로 사용된 발명품이네요. 마지막으로 에어백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사례를 보고 심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외 도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대요. 충돌과 동시에 SRS 전방 에어백이 작동하며 두개골 골절이나 심각한 흉부 손상 없이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에어백은 충돌 시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한 번 더 완화해주는 장치인 거죠. 모든 검증을 끝냈네요. 이 발명품은 과학적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 본건을 등록 절차로 넘기겠습니다. 네 글자 속에 담긴 한 편의 이야기. 오늘의 사자성어 확인해볼까요?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마음가짐일지도 모르죠. 오늘의 주제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담은 사자성어, 바로 결초보은입니다. 맺을결, 풀초, 갚을보, 은혜은, 풀을 묶어 도움을 줄 만큼 은혜를 갚는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초보은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나라의 대신이었던 위주는 병이 들자 아들 위가에게 자신이 총애하던 첩을 순장하지 말고 돌려보내 재혼시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하지만 임종이 가까워지자
그는 앞서 남겼던 말과 달리 첩을 순장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상반된 유언 앞에서 고민하던 위가는 결국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남긴 말을 따르기로 하고 첩을 살려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위가는 전쟁터에서 용맹하기로 유명한 적장 두해와 맞서 싸우게 됩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던 순간 두해가 갑자기 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결국 위가가 승리하게 돼요. 그날 밤 위가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인은 과거 위가가 살려보냈던 첩의 아버지였고 딸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풀을 묶어 도와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결초보은, 죽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는다는 뜻이죠. 결초보은과는 반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모습을 뜻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바로 배응망덕입니다. 등배, 은혜은, 잊을망, 큰덕, 은혜를 저버리고 베푼 덕을 잊었다는 뜻으로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소부화를 통해 배응망덕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어느 날 한 농부가 얼어 죽어가던 뱀을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에 품에 넣어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살아나자마자 농부를 물려했고 이유를 묻자 나는 원래 사람을 무는 존재다 라고 답했어요. 그제야 농부는 괜한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배응망덕, 즉 은혜를 입고도 도리어 은혜를 저버리고 모른 채 한다는 뜻입니다. 결초본과 배응망덕 두 말은 같은 은혜에서 출발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보답일지도 몰라요. 사자성어가 전하는 뜻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뜻깊은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